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BC를 중심으로 한 편파 언론 그리고 기타 공산 좌파에 속하는 시민단체라 칭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민주당에 대한 편파적인 여론조사, 여론 조작 등을 시도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망했다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은 지난 과거였지만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실패했습니다. 정말 0.7% 차이라는 것은 신의 가호 혹은 하느님의 보호하사 아니면은 부처님의 깊은 윤회의 뜻이 있지 않고서는 혹은 부처님의 인과에 의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실입니다. 안에서는 탄핵 세력들이 준동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이준석의 젊은 이준석은 출세욕에 물들어서 정치 철학도 진영 논리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망나니처럼 설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더구나 자유우파는 안철수와 윤석열이 대립하고 있었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가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컴퓨터 조작이라든가 이런 기계적인 조작은 지금 현재로 조금 불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대신에 안철수의 행동을 보면은, 컴퓨터 전문가였던 안철수의 행동을 보면은 안철수가 부정선거를 감지를 했다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와 윤석열이가 통합을 할 적에 투표지가 인쇄되고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에, 이미 투표는 시작이 된 첫날에 단일화를 한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이번 0.7%를 이기는데 아주 주요한 전략이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MBC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세력들이 편파하고 이런 공격을 한다든가 부정선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안철수는 감지를 하고, 선거가 시작된 이후에 단일화를 딱 해버리니까 이미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편파적인 언론 조작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부정선거를 할 그런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파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사전투표에서의 여론조작이, 사전투표에서의 부정선거가 자기들이 안철수를 대상으로 놓고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계산치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철수와 윤석열이가 분열이 됐을 때 이기려고 하면은 10표가 필요하다고 할 때 분열이 된다 하면은 이재명이가 7표를 받아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유권자가 100이라 할 때 간단하게 말해서 51대 49라 합시다.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30, 안철수가 20이면은 이재명이는 40만 받아도 되잖아요. 41. 그러니까 30대, 20대 이게는 이제 49%를 가지고 있다 치면은 이재명이는 40만 받으면 되잖아요. 40. 많이 받으면 좋지만 40만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30밖에 못 받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우파가 60비 있고 좌파가 4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윤석열이와 안철수가 분열이 됐을 때 윤석열이가 그 국민의힘이니까 40을 받고 그 안철수가 20을 받고 하면은 그 이재명이는 41만 받으면 되잖아요. 41. 그렇게 조작을 했는데 통합을 해버리면은 60은 안 되더라도 55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이 좌파에서 그 계산된 부정선거의 수치가 틀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묘한 0.7%의 차이를 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안철수가 사전투표 첫날 단일화를 했다 하는 것은 안철수가 이런 공산 좌파들의 어떠한 그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단일화 하려고 하면은 투표 전날을 해야 되는데 사전투표가 시작한 그날에 했나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거가 이번 총선에서 보시지만은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아요. 본선거까지. 그런 긴박한 전술을 썼다는 것은 안철수가 부정선거를 감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됐는가 모르겠어요. 둘이가 나누어져 있었을 때는 이재명이가 조금 표를 작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가 나누어져 있는데 합칠 거를 생각해가지고 그 이재명이가 표를 많이 지나치게 많이 받아 있으면, 왜냐면 합치면 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총수가 오버돼 버리면 부정선거가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는 걸로 계산해 가지고 이재명 표를 넣었는데, 좀 넉넉하게 넣었는데 윤석열이로 단일화하면서 간발의 차이로 이겼다. 저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왜 사전투표 날, 사전투표가 시작하는 사전투표가 이틀인데 그 첫날에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의 일정으로 보면은 4월 10일이 선거인데 4월 5일이 사전선거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4월 5일 날 단일화 발표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전선거에는 안철수 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를 볼 적에 안철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정말로 참 기적 같은 일로서 이재명이의 대통령 만들기가 실패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 다음에 지방선거에서도 좌파들이 거의 몰락 수준이 됐죠. 경기도만 이겼다 뿐이지 몰락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총선도 이재명이가 좌파들이 지금 굉장히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리고 하는데 이재명이과 민주당이 굉장히 밀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첫째, 이재명의 대통령 만들기의 실패로 시작된 공산 좌파 세력들의 어떤 혁명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실패와 그 좌절감이 동력을 잃고 이번 총선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피적으로는 그 지도자들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같이 이루어지는 바다 및 저변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에너지와 동력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원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두 번째로 그들이 노리고 있는 거는 부산 경남 노무현 문재인을 뿌리로 둔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진지, 시민단체 진지들을 활성화시키려고 각가지의 시도를 했습니다. 그 가장 이제 그들이 중요하게 본 것은 낙동강 벨트라 해가지고 그 경남에는 그 소지역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안으로 해안 중심이 이게 낙동강 벨트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낙동강이라는 게 본래는 환강에서 서부 경남 환강, 어령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부산시에 들어오면서 이제 낙동강 벨트가 이루어지는데 본래는 경남, 포항, 울산, 김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김해, 그 다음에 이제 거제, 남해 이쪽으로 이루어진 정치 정서하고 그 내륙의 정치 정서가 조금 다릅니다. 내륙은 생활권이 대구 생활권이다 보니까 굉장히 TK적이에요. 합천, 어령, 거창 이런 쪽은. 그런데 이쪽은 거제, 남해, 울산 이쪽은 전라도 사람들도 공장지대로 이주를 많이 했지만은 그걸 떠나서 김영삼이의 영향으로 그 해안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조금 야당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빙자를 해서 부산 시내의 낙동강 벨트, 쉽게 말하면 사상, 이제 북구 김해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김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북구예요. 이제 구포라는 데가 있는 북구,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사상이에요. 모래의 위에요. 모래톱의 위, 사상, 모래사자예요. 그 다음에 사하가 지금 이제 조경태가 있는 사하.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해안이에요. 바로 낙동강, 사하가 낙동강 하구원 댐이 있는 바다와 접하는 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바로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경태도 본래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쪽으로는 야당세가 조금 강해요. 그런 이제 소지역주의가 있는데 그거를 노려서 이 언론들이 그쪽이 본래 지금 북구도 김해도 야당이고 민주당 편이고 북구도 민주당이에요. 그 다음에 사상이 문재인을 배출한 지역구입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선동을 하려고 했는데 본래 지금 현역이 김해, 북구, 사상, 그 다음에 사하에도 지금 원내 대변인을 했던 최인호라고 거기도 현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현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그 분위기를 떼우려고 계속 여론조사를 가짜뉴스로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 지역을 확산을 해서 7개 이상을 차지한다는 가짜뉴스를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SNS가 발달하기 전에는 정보 유통이 없어가지고 가짜뉴스가 압도적으로 여론을 주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언론이 정보 유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본래 야당이 센데요. 본래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야당이 세고 지금도 거기가 현역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본래가 조금 야당이 센데요. 근데 그 공산자파 세력들이 200석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이제 여론을 조작하니까 그 시민들이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 경남의 여론 조작이 실패해 버렸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도리어 지금 여론 주도청인
남구, 해운대구 이쪽 그 신시가지 신도시가 생긴 여론주도층 조금 전문직을 가진 그쪽에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간발의 차이다. 여기서 여론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쪽 그 센 쪽으로 그 여론을 불러와야 되는데 이 공산자파들이 낙동강 전선의 여론 조작을 통해서 그걸 확산시키려고 했다는 그 전략이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노리고 있는 거는 서울 경기는 최소한 3분의 2는 차지하니까 지난 선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3분의 2는 차지하고, 왜냐면 거기에 의석수가 경기도에 60석, 인천에 14개, 74개예요. 74개에다가 그 서울에 48개, 122석에 그 3분의 2면은 벌써 80석이잖아요. 그 80석에 전라도 뭐 한 30석, 광주 30석 하면 그거 벌써 120석이잖아요. 120석에 그 뭡니까? 비례대표 20석 하면 140석이잖아요. 140석에 부산 경남에서 10표 이상을 가져간다 하는 이런 전략을 꾸리다 보니까 부산 경남에다가 욕심을 부렸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의 여론조작에 실패를 하면서 PK에서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울산, 그 다음에 김해 둘, 부산에 셋 이래가지고 한 6석 정도를 차지했는데, 창원에 성산지구 진보당 이래가지고 한 6석에서 7석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 적에는 한두 석 정도밖에 차지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여론조작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10석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낙동강 벨트의 여론조사가, 물론 그게 야당이 센데요. 한 55대 45로 좀 간발로 해야 되는데, 그 7석 정도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그런 그 심리전을 통해서 부산에서 한 10석을 얻으려고 그런 욕심을 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 조사가 여론조작이라는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실패를 했다. 도리어 제가 이래 볼 적에는 여론주도층인 해운대, 그리고 남구 이 신도시가 생긴 되거든요. 광안리 해운대 이쪽으로가 좀 더 고급 아파트가 쓰고 신도시가 있는 데인데, 거기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간발의 차이로 여론조사를 조작해가지고 막 50대 45 정도로 아주 민주당이 선방하고 있다고 이러면은, 야, 해운대도 잘하면 DB지겠네. 그러면은 여기는 완전히 해야지 하는 이런 분위기를 틀었으면은, 그 사하구에 국회의원이 둘이에요. 이쪽으로 최인호가 있는 쪽이 있고, 이번에 새로 이재영인가가 도입된 그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상, 그 다음 북구, 그 다음 지금 남구에 박재호, 이래가지고 한 5석에서, 부산에서 한 5석에서 6석을 차지할 수 있었었는데,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굉장히 대선에 실패하면서 굉장히 쫓기고 있다, 공산자파들이. 그래서 자꾸 억지수를 쓰고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어서 그 작전이, 그 사람들의 전략들이 맥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MBC의 편파보도 여론 조작이 실패하고 있다는 두 가지 증거를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이재명이의 공천에 대해서 그 공산자파들이 너무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 이재명이에 대한 그 공천에 대해서 MBC와 이 모든 그 공산자파들이 좀 비판적으로 나가면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재명이가 한 70%, 공산자파들이 한 30% 정도를 어떻게 그 노림을 가져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완전히 권력투쟁, 자기 방탄을 위해서 완전히 난장판을 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천에 완전히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MBC가 좀 공천에 개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동안에 수수방관하고 있었는가를 제가 분석해 볼 적에는, 이재명이가 설사 우리를 무시하겠느냐 이러면서 끝까지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떡고물 뭐 어떤 한 자리 주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의 그 어떤 권력 의지력을 보이고, 또 현재 입장에서 죽기 살기로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 MBC와 그 공산자파 시민단체들을 일체 무시하고 자기식으로 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MBC와 공산자파들은 그 닥쳤던 개가 돼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뭡니까,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를 가지고 자기들이 싸우려고 보니까 그게 너무 좁고 자기들끼리 싸워야 돼. 참 꼴상이 사납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의 공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던 MBC하고 시민단체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BC하고 이런 거 여론조사를 끊임없이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데, 그 조작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MBC가 실패를 자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서 말했지만 낙동강 벨트에 대한 선전선동도 그 자기들의 수치와 전체적인 게 따라가야 되거든요. 전혀 따라가지 않고 겉돌고 있으니까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MBC의 여론은 조작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 조작은 전라도 사람들을 위안은 되지만은 그 여론이 확충되지 않는 거예요. 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미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무리수를 떠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이, 첫째 이재명의 대통령 만들기 실패, 두 번째 전략적인 실패, 부산 경남에서의 전략적인 실패.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공천에 대한 섭섭함들이 이제서 MBC와 공산자파 세력, 시민단체들에게서 드러나고 있으면서 지금 본선거가 시작되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금 MBC와 공산자파들의 전략적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여진들이 혹은 피해들이 앞으로 계속 드러나 자유우파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물론 공천에 개입하지 않은 MBC와 그 어떤 공산자파들의 세력을 얻고 있는 언론, 시민단체들이 수수방관하면서 설마 우리를 그렇게 냉대를 하겠느냐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공천에 대한 불개입에 대한 세력들과 함께 네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의 공천 자체도 이재명이가 범죄적이고 강단이 센 사람을 돌격 부대로 앞세우고 뒤는 후방에는 그 뒤를 봐주는 변호사들로 공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돌격 부대의 면면들이 이재명이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안기령이 같은 사람이 무슨 돌격 부대를 하겠어요? 양문석이 벌써 자기 정통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어디 전투부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범죄자라는 인식, 선입관이 먼저 있는 거예요.
공영훈이 아들들한테 또 뭐 김기표 온갖 부동산 비리와 범죄자들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들 자체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싸울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아니, 도덕적으로 그 명확한 사람이 도덕의 문제를 논해야지. 지금 이재명이 문제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이번 선거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선거 끝난 뒤에도 이재명이의 방탄은 실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대한민국은 정말 대선에서부터 하나님이 보호했고 부처님의 인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구해졌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갈수록 자유우파가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고 잘하면은 공산좌파의 어떤 그 실망감이 더 선거에 반영이 된다 하면은 국민의힘이 107석에서 180석까지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막연한 희망을 제시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이가 공천한 후보자들에 대한 부동산 비리, 기타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자체 내부에서 나오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그 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재명이가 공천을 난장을 치면서 MBC와 기타 언론 그리고 공산좌파 시민단체들이 분리해 나가는 실망감을 표시함으로써 하는 것으로서 이런 정보를 흘리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재명 내부에는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재명에 대한 온갖 추문과 비리들이 폭로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 저는 이런 점을 여러분에게 오늘 제시해 봅니다. 그 가덕도에 있었던 테러도 혹 자작극이라는 발설, 이화영이 문제 또는 김성태의 대북 송금 문제 등등 공산좌파들이 시시해 오면서 보도하지 않았던 여러 정보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온갖 추문들이 계속 올라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안양의 이재정 의원의 불륜, 기타 등등 이게 전부 다 사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사적으로 내부적으로 폭로하지 않으면 잘 드러나기 어려운 겁니다. 양문석의 딸에 대한 대출 문제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지금 폭로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산좌파들을 공천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지지율이 추락하면 추락할수록 범죄의 공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진실을 폭로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제가 지난 강의에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자유시민혁명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시기가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에 꼭 참여하세요. 선거 참여가 자유시민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우파가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은 우리 자유시민혁명파와 그 어떠한 선비집 막내 아들 같은 혀짧은 소리 하는 국민의힘, 특히 대구, 경남 중심으로 TK, PK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일한 내부 총질러들, 내부 총질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노선투쟁을 시도하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 꽃피우도록 합시다. 여러분, 절대 투표를 놓치지 마시고 혹 병약한 사람은 본선거보다 사전투표에 투표를 하십시오. 왜? 그날 아파서 못 나가면은 투표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투표에라도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유우파 국민의힘 당이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투표합시다. 여러분,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